기업 구조조정 촉진법, 이를 줄여서 기초법이라고도 합니다. 간단하게 풀어서 기업 회생을 돕는 법이라고 이해하면 되는데요. 이 기초법이 이번에 네 번째 일모를 맞게 됐습니다. 이로써 당장 자금난에 빠진 기업들은 법정 관리로 쏠릴 가능성이 커졌고요. 특히 중견, 중소기업들의 리스크는 한층 더 커졌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전문가와 한번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앞서 잠깐 정리는 하긴 했는데 이 기초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먼저 필요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법이고 또 어떻게 해서 도입이 됐는지 처음에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자라는 게 사실 거슬러 올라가면 IMF 기억하실 겁니다. IMF 당시에 대기업들이 그야말로 정말 순식간에 공중분해됐죠. 그랬었죠. 대우라는 기업 그리고 뭐 한보 여기에다 뭐 기아차까지 그러면서 정부가 당시에는 IMF의 이제 당시에 이제 구조조정 적격자로 티모시 가이트너라는 전 재무장관이 한국에 와서 이제 야 니네 강도 높게 구조조정해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말로 이런 뭐 은행권에 이제 눈물의 비디오가 나왔던 것처럼 그 한 덕택에 3, 4년 만에 정말 최단 기간 내 IMF의 구제금융에서 벗어나는 뭐 세계 어떤 경제사의 역사를 기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돌이켜 보니까 이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하네 이러면서 도입된 게 지난 2001년 도입됐습니다. 기업의 구조조정에 관한 촉진법을 도입을 해서 이 워크아웃 제도를 이제 뒷받침하기 위한 건데요. 자, 채권은행들 다 동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4분의 3만 동의하면 구조조정을 신속하게 정부 주도한테 하자. 근데 이 얘기는 부실기업을 주로 이제 구조조정이라는 게 부실기업을 살리는 것도 있고 사실은 퇴출시키는 것도 있습니다. 경쟁력이 없으면. 그런데 하다 보니까 정부 주도로 계속 살리는 쪽으로 정부의 혈세가 많이 투입되더라. 이 때문에 이 법은 사실 5년마다 일몰이 돌아오는데 2001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3번이나 이제 4차례나 이제 일몰이 연장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달 말로 일몰이 연장이 되는데 국회가 일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자동 일몰이 종료가 된 거죠. 이걸 다시 살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이제 지금 중간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흔히 구조조정 과정으로 알고 있는 법정 관리 그리고 뭐 자율 협약 이런 거하고는 개념이 다른 거네요. 일단 기업의 구조조정에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는데요. 뭐 지금 얘기하고 있는 워크아웃은 가장 이제 이 기업 구조조정의 강도가 약한 가장 약한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으로 은행이나 이 채권단이 75%만 동의하면 신속하게 구조조정을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가 뭐냐? 자율협약인데 그러나 이거는 은행이나 채권단이 전체가 다 동의하지 않으면 구조조정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강도가 높은 게 뭐냐? 민간 채권단은 손 떼. 이젠 법정에서 알아서 할게. 법원 주도하에 하는 가장 강력한 이건 all or nothing. 살릴 거냐 아니면 죽일 거냐. 이것만을 놓고 고민하니까 가장 강도가 높은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과연 20여 년 가까이 지났는데 이걸 그러면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을 그대로 놔둘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찬반 논란이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앞서 뭐 소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실효 그리고 재입법을 거친 게 벌써 세 번이고요. 이번에 이제 네 번째 일모를 맞게 됐는데 이 배경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기초법 논란은 매번 일몰이 있을 때마다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정부나 금융당국의 입장은 아주 강화합니다. 야, 이게 신속하게 중소 중견기업 어렵다고 해서 그냥 놔둘 거냐. 빠르게 주도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다라고 하면서 계속 밀어붙여 왔던 측면이 있고요.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와 이제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야, 과거처럼 우리가 이제 IMF 시절도 아닌데 이걸 그냥 금융 관치로 놔둘 거냐. 정부가 과연 기업의 구조조정에 지금 계속해서 개입을 하게 되면 오히려 정부의 혈세가 더 투입이 되는 관치의 어떤 이런 역사를 그대로 되풀이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반대를 해왔던 건데요. 그러면서 이제 매번 이제 이런 논란이 있어 왔지만 이제 세 차례는 이제 일몰이 연장됐지만 지난달에는 사실 국회가 거의 뭐 폐업 수준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파행과 여야 간 의견이 이제 엇갈리다 보니까 자동 일몰돼서 이제 금융당국이 또다시 입법을 추진하느냐 마느냐 이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 기초법이 실효됐을 때 그러니까 효력을 잃게 됐을 때의 문제도 좀 따져봐야 합니다. 당장 이제 경영위기를 맞은 기업들이 줄줄이 법정 관리로 갈 우려가 지금 커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맞습니다. 보세요? 사실은 다음 달이면 기업들의 살생부가 공개가 됩니다.
사실 이 살생부라는 건 기업들이 과연 이 은행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서 네. 금리가 더 올랐을 경우에 지금의 영업이익으로 버틸 수 있느냐 여부를 판단하는 건데요. 특히 네 가지로 판별을 합니다. A, B, C, D 등급으로 분류를 하게 되는데 A와 B 등급은 그나마 양호하니까 은행이나 채권단의 관리 없이도 자율적으로 자생이 가능하지만 C 등급과 D 등급은 굉장히 위험하다. 특히나 C 등급의 경우에는 보통 그동안 관례상 워크아웃을 진행해 왔습니다. 근데 이 C등급, 지난해 기준 이 C등급도 만만치 않아요. 지난해 25개의 기업이 구조조정 대상 C등급과 D등급이었는데 C등급의 13개 기업이 워크아웃이 진행이 되어 왔는데 지금은 워크아웃이 당장 할 수 없는 처지죠. 그럼 바로 법정 관리로 갈 수밖에 없다. 법원 주도하에 굉장히 강도 높은 구조조정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제 지금 정부 금융당국의 입장인 겁니다. 네, 특히 이제 계열사 지원이나 자산 유동화가 쉽지 않은 중견, 중소기업의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은행권의 자율협약의 경우에는 은행권의 특징상 자기 부실을 가능한 적게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부실이 드러난 기업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어떤 지원을 하거나 이거 채무를 동결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빌려준 돈을 떼이지 않을까 쪽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100% 은행들의 이제 자율협약을 통한 기업의 재생을 기대하기 굉장히 어렵다. 그러면 C등급에 이 분류된 기업들은 자동 C가 없고 D등급으로 건너뛰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가장 어려운 건 대기업보다는 오히려 중소 중견기업입니다. 네. 한 일시적으로 자금난이 어려울 수 있는 그런 기업도 있을 수 있는데 또 한 번 이제 어떤 재기의 기회를 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구조조정이 한창 진행 중인 뭐 조선업, 자동차업, 그리고 이제 건설업 이런 것의 경우에는 대거 C등급으로 분류가 된 기업들이 오히려 법정 관리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실제로 기촉법이 제때 이제 연장되지 않아 이제 소멸된 기간 중에도 사실 일부 건설사들이 정말 자율협약에 실패를 하고 법정 관리가 한 행위 있는데 법정 관리로 가게 되면 주로 청산 절차를 밟아서 완전히 빚잔치로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걸 우려하는 겁니다. 네, 이 금융당국 역시 협력업체의 연쇄도산 또 이에 따른 대규모 실업을 우려하는 모양새인데 일단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기업구조조정 운영협약을 만들어서 빈틈을 메우겠다 이런 계획인데 이게 가능한 계획인가요? 일단 금융당국이 밝힌 내용은 기촉법을 이제 제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시간이 좀 걸리니 그 사이에 지금 뭔가 방패막이가 좀 필요하다. 당장 다음 달 이제 구조조정 대상 이 살생부가 가려지게 되면 그 기업들은 이제 법 공백 상태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뭐냐? 당분간 은행연합회를 동원해서 모든 금융사들이 자율적으로 협약에 가입하도록 유도하겠다. 근데 이건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정말 말 그대로 이제 순수하게 자율적으로 참여하면 되지만 그러나 이 은행 입장에서는 자율도 아닌데 내가 지금 금리 인상한 게 더 떼일 은행들한테 기업들한테 내가 돈 더 빌려줄 이유가 없다.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참여를 꺼리는 기업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제 법적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 논란이 대두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사채나 이제 이런 은행권을 벗어난 사채 채권자들의 경우에는 자금 회수가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것들이 실효성이 있겠느냐라는 이제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네, 이제 국회에서는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축법을 없애야 한다. 이제 이런 의견이 있다는 거 전해드렸는데, 그러니까 역시 혈세가 낭비가 된다. 뭐 이런 우려가 가장 크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한 20여 년 동안 우리나라의 구조조정은 변한 게 없습니다. 네. 늘 어려웠던 기업, 은행에 대해서 공적자금 투입하고 살리고 또 공적자금 투입하고 어려워지면 그런 일이 너무 많이 반복이 그렇습니다. 됐죠. 이런 것들이 반복됐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시민단체 여당에서조차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주로 이제 시장 논리에 맞게끔 조금은 놔둬라라는 이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여당이나 일부 시민단체의 경우에는 기촉법을 폐지해라. 그리고 이런 이제 이 기촉법이라는 게 이 국책은행이 제공하는 이제 공적 자금이 오히려 부실 기업들의 회생보다는 어떤 은행들의 어떤 손실을 보전해주는 용도로 지금 쓰인 경우가 더러 많고 그리고 정부와 은행 주도의 구조조 방식 때문에 시장 자율 기능이 많이 훼손되고 있다라는 점을 부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여당의 경우에는 위원 관리 이제 기업의 경우에는 자율 협약 혹은 은행권의 자율협약 내지는 법원의 법정관리 아예 이분법적으로 그냥 가는 것도 놔둬야 되는 것도 이제 사실 괜찮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네, 금융당국은 지금 이제 한계 기업을 살릴 중요한 수단이다. 기촉법이 그런 이제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인데 마지막으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 지금 뭐 대내의 불확실성을 감안하면 어떤 이제 기촉법이 단기적인 이제 이런 충격을 좀 회수할 수 있는 요법은 됩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보면 저는 시장 자율 기능에 맡겨야 된다라는 예. 이제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정부 주도의 구조 조정을 보면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공적 자금을 투입했는데 이게 회수된 게 거의 없습니다. 절반 이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시장 논리에 맞는 구조 조정이 이제 좀 필요한 상황인데 특히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상황에 있는 중소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지금 일시적으로 어려워진 기업들이 너무 많거든요. 네. 이런 기업들을 그러면 전부 다 은행이나 아니면 법정에 맡길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한 번 실패했다고 두 번 도전하지 못하게 한다면 이것조차 기회를 뺏는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기촉법의 어떤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도 외국처럼 시장 자율 기능에 맡겨서 특히 은행의 경우에는 정말 IMF와 같은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 그때 이제 중심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 이런 이제 대응할 수 있는 게 낫지 나머지는 시장 원리에 맡기는 게 맞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오늘 이인철 소장님과 함께 이 기축법과 둘러싼 논란 한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